자, 고산채 장로에게 보낸 답장 보죠. 전사가 와서 편지와 신향 등을 받고 법문을 열어 출세하여 성문에서 도를 주창하며 뿌리를 잊지 않고 사학장로를 위하여 향을 잡고 양기 종파를 이었음을 알았노라. 이미 그 일을 받아들어 감당한다며 모름지기 꿋꿋하게 했어. 철두철미하게 일을 지어가야 한다. 평소 실제로 정덕하고 실제로 깨달은 그 하나로 단정하게 방장실에 앉았어. 120건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를 위를 걷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다리가 미끄러지고 손을 놓치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보존하지 못한다. 하물며 다시 다른 사람들이 못을 빼주고 세기를 뽑아주어 그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한 살림의 그러니까 요즘 말은 총림의 방장이나 조실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건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자칫하면 그냥 떨어지니까요. 그냥 깨달은 사람은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배워오는 사람 세기를 뽑아주고 못을 빼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봅시다. 거기에 강설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장준호 고산 종체 장로다. 대선사의 제자 가운데 사악 장로가 있고 그의 제자가 바로 고산 종체 장로다. 즉 장준은 대선사의 손제자가 되는 셈이다. 손제자가 덕도하고 산문을 열어 회상을 차리고 가나선 불교를 널리 펼치려고 하는데 필요한 유의사항들을 낱낱이 일러주는 글이다. 양기 종파는 양기 방해 밑에 백운 수단이 있고 다음으로 오조 법연이 있고 다음으로 언어극권이 있고 다음에 경산 종고 즉 대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이다. 한 사짜리 조신의 방장이 되었다면 진실로 부처님의 정법을 드날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쳐야 한다. 단순히 조실이니 방장이니 하는 이름만 덜컥 바꾸는 가끔 해제 때나 결제 때 얼굴을 한번 내미는 것으로 그 엄청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그 무거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있는 대선사의 간절한 마음을 상기해야 하리라. 전사는 특별히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가리킨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제 스님들이 산중을 열어가지고 제자들을 제접을 한다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논서에 보면은 사습법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대해야 된다. 사습법은 이제 네 가지 거두는 마음이죠. 거기 보자. 보시 애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알겠는데 하나가 뭐 잘 모르겠네. 하도 잘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하나는 이제 보시, 애어, 이행, 동사습이네요. 그래서 이제 산중의 어른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을 잘 길러내고 이러려면은 잘 베풀고 또 말을 할 때도 거친 말을 쓰지 않고 아름다운 말을 쓰고 또 이 행은 늘 이익되는 행을 해야 되고
일을 같이 하고 이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서법이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선제자가 산문을 열어서 제자를 가리키는 것도 똑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비슷한 일이 그거잖아요. 명상센터를 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보리말 자비선사에는 스님들도 이제 뭐 거의 한 20여 명 가까이 살고 이러는데, 물력을 하면은 같이 해요. 전부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에서 제가 하는 일은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코칭을 하고, 이것을 이제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런 일들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스님이든지 센터를 열었으면은 전력을 투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공사찰에 안 있고 새로 이제 센터를 이렇게 여는 것은, 이 공사찰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 그 4년마다 한 번씩 소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하더라도 또 소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딱 돼 있는데 그 외의 것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냥 실제로 해봤거든요. 실제로 해봤는데 소임 보는 스님들이 전부 다 몸살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그 다음에 천도제 지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센터로서 이 주말마다 사람들 다 지도하고 법문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하니까 소임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공사찰에는 참 하기가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센터를 새로 열어서 다른 건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명상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 총림 같은 데가 정말 이렇게 나눠진 게 그렇구나. 예, 선방 대중들하고 기도하는 또 후원하는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사찰을 운영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만일에 뭐 기도까지 넣고 천도지 집어넣고 법회 열고 이러면은 수행 못하는 거예요. 그 나는 한꺼번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유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센터를 열었을 때 일절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수행 쪽으로 하나만 딱 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이 선방에서 이 선방 대중들을 잘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방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이 그 책무락하는 게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고덕에 말씀하였다. 이 일은 마치 80세를 먹은 늙은이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린아이의 장난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고덕이 말했다. 내가 만약 한결같이 어뜸이 되는 가르침만 거랑한다면 법당 안에 풀이 한 길이나 자랄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한결같이 어떤 데는 가르치면 계속 슬퍼하면은 대중들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왜 그런 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야. 그러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대중들이 많으면 결국 거기 있지를 않고 가게 되니까 법당 안에 풀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기술법이 필요한 거예요. 대기술법. 여기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오로지 이게 사람을 사서 저를 돌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지, 절이 전혀 그게 없으면 신도들이 없고 법문 들을 대중이 없으면 사람을 사서 절을 갖다 운영할 수밖에 어떻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암두선사가 늘 말하기를 아직 뒷간에 가기 전을 향해서 한번 엿보아 곧 눈을 높이 뜬다라고 했다. 네. 제 뒷간에 가기 전. 자, 안국사에 성문을 넘어가지 마라라는 글귀와 목주의 현성공안이라 하더라도 너에게 30방을 주겠다라는 것과 분양무업선사에 망상하지 말라라는 것과 노조선사가 물어 승려가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곧 몸을 돌려 면벽하고 앉는 것 등 사람을 유의할 때에 마땅히 이런 제지를 잊지 말아야 하므로 애종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자, 여기는 내용은 이제 배우러 오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례를 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설 부분을 한번 보죠. 자고로 뛰어난 선지식들이 납자를 제접하여 교화하는 사례를 열거하였다. 80세 먹은 늙은이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은 생사를 해탈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일이란 뜻이다. 맞는 얘기죠. 또 한 고등은 어뜸이 되는 가르침만 거렁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니 방편을 써서 하근기도 저접해야 한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대기설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높은 것만 가르치고 이러면 누가 오겠느냐. 자, 암도선사의 뒷간에 가기 전에 향해서 한번 엿보아야 한다라는 말은 조실은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온종일 빈틈없이 대중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게 제가 송강사 오래 살았었는데 구자 산자 큰 스님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중을 늘 살피고 공양간에까지 와서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수채에 그 밥틀이 떨어져 있으니까 바늘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콕콕 찔러서 드시더라. 그게 이제 이 큰 스님이 대중을 살피는 일이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시주물 헛되이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송강사에는 또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송강사의 명성을 듣고 어느 스님이 이제 일출물 지나서 올라가는데 그 물에 배추가 이런 하나의 배추 이파리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스님 이처럼 막 도인이 있다 하는데 그건 헛소문이 지나지 않는다. 배추파리가 떠내려오니까 돌아서 내려가는데 한 스님이 급히 내려와가지고 그 배추파리를 건져서 가져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여기는 도인이 사는 곳이다 하고 다시 올라가서 방부들이 공부를 했다 하는 일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행위를 보면 거기에 큰 스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입적하신 보차 성자 큰 스님도 보면은 늘 이 총림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와서 차를 한 잔 딱 마시고 또 가시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딱 살펴보고 또 제 방에 와서 같이 또 차를 한 잔 마시고 가시고 그 일과를 거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강사 스님들은 뭘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책을 다 주시고 사주시고 후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강사 스님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선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늘 수시로 유런에 올라가서 대중을 살피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산중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대승사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국사의 성문을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조신은 24시간을 오로지 대중을 볼살피는 일에 몰두할 것이요 개인의 일이나 세속적인 일로 바깥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몸으로 속인들이나 하는 노래에 심취하여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까지 돌아다니면 어찌 대중의 교화를 책임진 선지식이라 하겠는가. 아마 이거는 요즘 하도 외국 나가니까 일침을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중을 볼살피해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문을 넘어가지 마라. 제가 송강 살 때에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중들이 많고 이래서 이제 그 밑에 상가에 있는 그 상가 주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 송강사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학인 스님들이 혹시 가게에 가면은 절대로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그 스님에게 팔지 마십시오. 그걸 부탁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인들은 산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라. 결제 중에는 나가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협조를 그 밑에 마을 사람들이 상가의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학인 스님들은 못 내려가게 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악명이 높아. 송강에 살 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는 학인 스님들이 산문 밖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상 스님이라고 송강사에 소인 보러 오신 스님이 남주에 있는 송강을 주지도 하셨지만 그 학인 스님들이 지금 밑에 내려가서 음식 먹는 일을 내려가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이러는데 신도들이 와서 그 신도들 데려 그 밑에 마을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 하니 마음이 캥겼어. 도저히 음식을 못 먹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얘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근데 학인 스님도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딱 쉬고, 보름 동안 계속, 강의를 하게 됐죠. 대신에 이제 강사 스님이 많았어. 보통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강사 스님들이 강의를 하지만 학인 스님들은 2주 동안 2교시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인들은 점점 불어났던 것이죠. 100명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강의 질이 내용이 좋고 이러면은 학인 스님들이 불만을 내지를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전통의 교육 방식 원정 강독과 대학에서 하는 개론 강의를 같이 병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교시는 대개 개론 강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합을 했고, 그리고 외래 강사 선생님들 한 4분 정도로 선정을 해서 매주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만 하더라도 거의 8명. 나까지 합하면 그 10명, 9명, 10명 가까이 됐죠. 외래 강사로는 이제 석전사 진옥스님, 또 티베트의 그 촛별 스님도 있었고, 현장 스님도 가끔 한 번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사중에 지금은 방장으로 계시는 현자 봉자 큰 스님.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원의 선운장 스님, 유련의 유련장 스님 이런 분들도 다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냥 이 송강사 스님들은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갖추고 있어서 학인 스님들이 좋아하고 또 강의하기를 좋아하셨어. 다 그때 강당이 잘 됐던 것이죠. 제가 강당을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묵주의 현성 공안이란 이미 모든 화두나 공안은 다 이루어져 있다는 말인데, 설사 그렇더라도 30방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법은 쉽사리 깨달았다고 함부로 입을 열 일이 아니란 뜻이다. 대선사는 여러 차례 걸쳐서 깨달았는데 최후의 깨달음 전까지는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으나 스스로 그것을 몰랐던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선사가 어느 극근 선사를 찾아갔을 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선사 천하의 선지식이 다 나를 인정했는데 스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고는 그 해상을 떠난 것이죠. 잘 인정 안 해준다고. 그래 그 전에 벌써 깨달았다고 천하 선지식 다 인정을 받은 상태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유행병에 병이 들어서 자기의 경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못 깨달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 수행이라 하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나 병이 들었을 때 자기를 되돌아보면 자기 경계를 알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다시 이제 어느 극근선사 밑으로 가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조국사께서도 여러 번 깨달으셨죠. 보조국사도 이제 서장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기도 하고, 또 환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이제, 같은 깨달음이라도 심차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분량 무업선사에 망상하지 말라라는 말이나, 노조선사가 물어 성녀가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곧 몸을 돌려 면벽하고 앉아버렸다는 것은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질문이나 망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조실 자리에 있으면서 모름지기 이와 같은 지도 방법을 충분히 잘 알아서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 맞는 얘기죠. 옛날에 위산이, 이제 본문입니다. 앙산에게 말했다. 한 지방에 법당을 세우고,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깃발과 같은 걸 얘기합니다. 당간지주에다가 법의 깃발을 세우는 걸 얘기해요. 이런 전통은 티벳이 아주 남아있어요. 나닥에도 가만 있고, 제가 나닥에 2003년도에 청견 스님하고 그 나닥을 한번 순례를 했습니다. 28개 사찰을 방문했는데, 그 사찰에 가니까 땅을 물을 뿌리고, 그리고 또 그 빗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 군데는 당간지주 같은데 큰 나무에다가, 짱대 같은 나무에다가 깃발을 달아서 여러 스님들이 그것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전 스님 물어봤대. 누가 여기 오늘 온다고 이렇게 전부 다 준비를 하느냐 이러니까, 리종 림포체라는 큰 스님이 오신다. 리종 림포체는 이제 왕족 출신의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룩파의 수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스님. 그 스님이 보름 동안 여기 와서 경론 강의를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녀와
제가자 신자들이 전부 다 절을 다 청소하고 그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이 깃발을 세운다. 그런 이 법당이란 말 그런 말이 여기에요. 예, 세우고 종지를 세웠다면 오정이 인연을 갖춰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 자, 오정이 인연이라 외호의 인연과 단월의 인연과 납자의 인연과 토지의 인연과 도의 인연이다. 이거는 제 뭔가면요, 하나의 이 산중에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첫 번째 외호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외호는 누구겠어요? 신자가 있어야 돼. 신도들이 외호를 해줍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건 이제 외호 인연이에요. 단월의 인연이라 하는 거는, 단월은 신자잖아요. 외호해 주는 것이 이제 신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시주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단월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납자의 인연이라 하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의 인연이라 하는 그 땅이 수행할 수 있는 땅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의 인연이다. 도의 인연이라는 게 거기에 와서 수행하면 도를 깨칠 수 있는 인연이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외호는 이제 자비선사 외호는 누구를 모셨는가 하면 산신을 모셨어. 왜냐하면 자비선사가 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신은 하엄경이 또 산신이 나오거든요. 산신은 이제 바로 대중을 외호해주는 신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신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꾸준히 이제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들으니 상대의 조공은 그대께 법을 청한 주인이고 치정사업 전공은 그들을 보내어 사원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은 천하에서 알아주는 선비이니라. 이것으로 살펴보니 그대에게는 오종의 인연이 거의 갖추어졌도다. 여기에 조공하고 전공의 공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이네요. 조정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 4대분이에요. 그죠? 4대분.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법을 청했고 또 사원에 들어가게 했다 하니까 절도 지어주고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오종 인연이 다 갖춰졌도다는 거죠. 매양 민중에서는, 민중은 어딘가 하면은 저게 지금 얘기하면은 육조의 해능 스님이라든지 우문 스님들이 거기에 사셨던 민난 지역입니다. 민난 지역이니까 홍콩에서 멀지 않아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선종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게 민중에서. 민중에서 오는 납자들이 법석에 성공하고 있음을 모두 찬탄하기를 단월들이 기양하며 사대부들이 외호하며, 이 사대부들이 외호를 했네요. 그죠? 외호라 하는 그러면 사대부의 외호했다 하면 벼슬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절에서 보면은 꼭 요즘도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군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절에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그분들이 외호가 됩니다. 맞네요. 자, 주지하는데 마장이 없고 납자들이 운집한다라고 하니 가히 육신이 쇠약하지 않았을 때에 자주 납자들과 그 수행자들과 그 일을 격발하고 덧날렸어. 손을 들이울 때에 모름지의 정신을 바짝 차렸어. 허리멍텅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자기 손제자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예, 단월도 오고 사대부도 외우도 해주고 또 절을 마련해주는 또 사람 법을 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다 갖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예요. 좀 생각해 보면은 저도 센터를 이제 운영하려고 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93년도예요. 92년도에 미얀마가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강사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이 센터를 열어서 수행을 좀 지도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 그때. 그런데 그때는 센터를 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송강사 강주 소임을 맡고 10년을 또 지내다가 2002년도에 인도 달람살라 가서 또 1년 동안 수행하고 기다렸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동화사에 들어가기로 동화사 강당을 이제 책임지기로 해서 송강사를 나왔는데 여건이 여의치를 않았어. 은사스님이 불렀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그 동화사의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1년 동안을 인도 달람살라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2003년도 가을쯤에서 1년 만에 돌아오자 또 동화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용연사에 또 1년 10개월을 또 주지를 맡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수행 지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 소임이 많고 하니까 대중들이 힘들어요. 몸살이 나고. 그러고는 제가 이제 동화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수행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스님은 그럼 동화사 들어가면은 되지만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수행해야 됩니까? 이거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수행센터를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인연이 도래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2003년도에 그니 93년도에 센터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때 인연이 안 되고 강당에서 학인 스님들 가리키면서 복덕을 쌓은 인연으로 이제 센터를 이제 만들기를 하고 그 동화사에서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동화사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센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자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이제 받는가 하면은 청도가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하잖아요. 그거 둘러보고 팔공산 뒤쪽도 보고 심지어 안동까지 가봤어.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고령과 성주. 다 둘러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딱 한 군데 지금 이제 자리 잡은 곳이 복덕방에 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내놓은 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느냐 이래서 그 덕곡의 그 그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더니 지금 선사 자리 묘지도 좀 많고 이렇지만 땅이 없으니까 보니까 봉우리가 새 봉우리에 그럼 뭐 야산이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정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도움을 받아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농막이 5채가 있었어요. 농막이 이제 센터가 된 거지. 농막이. 그래서 이제 그때가 2005년도 12월 달에 땅을 사고 2006년도에 선방을 이제 먼저 지었어요.
선방을 짓고, 자, 이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 땅의 인연이, 토지 인연이 있는 거죠, 저한테. 처음에 2,000평을 살려고 했는데, 2,000평도 크다 생각했어. 돈도 없고 한데, 주인은 2,000평 안 판대요. 그 얼마를, 팔겠느냐 하니까 5,000평을 사라. 그래서 5,000평을 사게 된. 또 역시 신도들이 도움을 받았어. 시주를 받았어. 사게 된 거죠. 근데 그 안에 묘지가 있어. 묘지는 훼손하지 않는 조건, 옮겨가지 않는 조건으로 했어. 그래, 샀는데, 어쨌든 토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자면은, 예. 어느 정도 여기에서 5가지 인연을 얘기했는데, 이 5가지 인연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거죠. 수행하는 사람, 신도가 또 있고, 또 외호대중이라고 하는, 외호가 누가 해주겠어? 신도가 해주겠죠. 어쨌든, 네, 그렇다. 요번에 저게, 차명상 연수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연수는 잘 끝났고, 자, 어쨌든 이제 봅시다. 강설을 하는 부분. 방장이나 조실이나 주지를 맡아서 불법을 널리 전파하는데 5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위산선사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한 개인이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인연들이 많다. 하물며 불법을 깨달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위대한 법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므로 단 몇 사람이 모여서 불법을 공부하더라도 그 모인 사람들께 크게 고마워해야 한다. 자비선사에는 이제 매년 3월달 음력 2월달 말쯤에서 보살개수계식을 엽니다. 이거는 이제 신도들을 위해서 여는 거예요. 신도들에게 스님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보통 오면은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와요. 얘기하죠. 실제 절에 오는 분들 몇 명 안 되지만 몇 년 보면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그에 이제 스님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한 초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필자는 2008년 1월 7일부터 출간 스님들만 공부하는 문수 경전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불법을 공부하고 있다. 나는 공부하러 오는 스님들에게 언제나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산다. 부득한 사람에게 납자들이 150여 명이 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것이 납자의 인연이다. 그리고 강의할 법당을 마련한 시주와 15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늘 와서 스님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봉사하고 있음에 또한 크게 고마워하고 있다. 이 또한 외호와 단월의 인연이다. 몸이 불편한 관계로 먼 거리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데 법무사에서 10분 거리에 공부하는 교실이 있는 것은 토지 인연이다. 도를 크게 깨닫지는 못했으나 이 시대의 필자처럼 불교를 좋아해서 신심과 환희심 아픈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참고하고 강설하는 것은 도의 인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방장이나 조실이나 주지들이 이렇게만 하더라도 한국 불교는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이제 무비 스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그래서 늘 그 한경을 번역을 해서 늘 번역본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한 일입니다. 저는 스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죠. 스님들도 몇몇이 이제 공부하러 오긴 오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는 일은 상시로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방을 하나 더 이제 만들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2군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상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 생각을 하고, 오늘 수행하시는 분이 한 분이 시주금을 주고 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키기가 좀, 다 충당이 안 되지만, 일단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 상시로 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바산 선센터가 많이 생겨가지고,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자비선사에도 이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참, 여는 환경이 참 좋다고 그러면서 한 분이 불사금을 주고 꼭 그걸 상시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또 오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불사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본문 봅니다. 대개 근년 이래에 한 종류의 불법을 팔아먹는 무리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한 무더기 비슷한 참선을 배워서 왕왕 종사가 잠깐 사이에 간가하면 마침내 헛소리를 받고 미아리를 접수하여 서로서로 인가해 주어 뒷사람들을 그르치고 속였어 바른 종지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였다. 그래서 단전으로 호트로 전하는 법을 전하는 단전으로 바로 가리킨 선풍이 거의 땅을 쓸듯이 사라졌다. 불가분 자세히 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손제자에게 자세히 너가 해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강설 부분. 선불교적인 정법으로 궁극적 경지에 오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하거나 쉽게 깨닫거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로 세속적 가치에서 멀리 초월하여 확철대오하고 생사를 확실히 해탈한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지금 시대적으로 사람들의 근기가 가나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무비 스님은 가나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네요. 어느 정도 시대를 좀 반영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되게 조그만 경험이나 지식으로 참선을 얘기하고 심지어 인가도 거침없이 해준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참선을 인생 최고의 가치인 양 말하지만 눈앞에 부귀공명의 문제가 나타나면 그만 혼비백산하여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 이 참선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부귀영화가 눈앞에 오면 그만 참선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지도하는 것이 엉망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참선을 말하면서 때로는 명예를 얻고 절을 확장하고 신도 숫자와 도로는 수입을 늘리느라고 혈안이 되는 경우도 흔히 보는 일이다. 그것은 실로 참선을 팔아서 부귀공명을 사들이는 일일 뿐이다. 실로 참선에 대한 가치관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경우이다. 대선사의 말씀과 같이 선불교의 바른 종교는 깨끗이 사라지고 진정한 선풍은 땅을 쓸듯이 하고 말았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612페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이게 선지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 들을 만한 말이네죠. 오조 노스님이 백운사에 머물실 때 일찍이 영원하상에게 답한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본문이에요. 금년 여름 모든 농사에서
곡식을 거두들이지 못한 것은 염려되지 않지만 실로 염려되는 것은 한 사짜리 수백 납자 중에 여름 한철 동안 한 사람도 개가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뚫는 이가 없었어. 불법이 장차 소멸할까 두려울 뿐이다 라고 했다. 그대는 법을 주관하는 중사의 마음 씀씀이를 살펴보라. 또한 어찌 일찍이 생산되는 재산이 많고 적은가 산문이 크고 작음으로 법의 무겁고 가벼움을 삼으며 살과 소금 등 세상 일들로 급하고 절박함을 삼겠는가. 여기 이제 절 살림 사는 거하고 도 깨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내가 화두를 들어 도를 깨치는 게 더 중요하지. 저게 농장에 곡식을 거두들이지 못한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맞는 이야기예요. 해방되고 난 뒤에 절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또 특히 6.25 거치고 난 뒤에는 더더욱 저런 살림이 너무 팍팍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중들이 모여서 할 때는 이 김치 같은 거는 소금을 많이 뿌렸다 그래요. 예를 들면 조실 스님이 김장한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보고 소금을 더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야 짠 소금, 짠 그 김치를 조금씩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모밥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공양할 때도 정확하게 삼모밥, 예, 마치 삼각김밥 맨저 삼모밥을 딱 만들어 정확하게 딱딱 더도 덜도 많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먹기가 참 곡식이 귀하고 이런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살림에도 대중들이 모여 수행하고 이래 했던 거예요. 이 송강사 살아보니까 송강사는 겨울만 되면 쌀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총림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강원에 학인들이 막 100명씩 되고 이러니까 여름에도 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송강사에 쌀 떨어졌다 이러면은 전국에서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자비선사에 이제 초기불교 대학원이 있는데 초기불교 대학원 스님들이 오니까 이 쌀이 부족하잖아. 근데 어느새 또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스님들 반년으로 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으면은 사는 거는 걱정이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보다 도를 깨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불법이 계속 이어져 간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진도 숫자를 늘리고 재산을 늘리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고 있으면 그건 출가자가 아니고 그거는 한 산주의 어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부이스님 말씀 들어보죠. 참선법을 선양하는 사람으로서 선원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사찰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기도하는 신도들은 얼마나 접수했는가? 해제비는 얼마나 들어왔는가? 나에게는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 등등을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번 한철 중에 화두를 답한 사람 몇 명이나 있다는가? 누가 얼마나 순위를 무잡하게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걱정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맞는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결국 수행하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요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래. 뭐 질문 있어요? 없어? 그럼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